그럼 그 전에 이걸 또 하나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그래서 계속 반복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RRSP를 적립을 하시면 그 해에 세금을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세금 계산 구조 쭉 대략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RSP가 소득공제를 통해 가지고 과세표준을 줄여준다. 과세표준이란 뭐냐면은 그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마지막 그 소득금액인데, 그걸 통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RRSP를 넣으면은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다. 이게 일체적인 절세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요거를 알고 계시죠. RRSP를 넣으면 세금이 준다더라. 요 정도는 이제 뭐 상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아울러서 요것도 잘 같이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 본인께서 자녀가 많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구간에 베네핏을 다시 환수해야 되는 구간에 계신 분들은 요 그 RRSP를 통해 가지고 그 베네핏을 안 뺏길 수도 있고 반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면은 더 베네핏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증가하는 것에도 영향을 주는구나.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게 요 환수 효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이제 천기누설이라고 한 게 아마 다른 데서 전혀 듣지 못했던 사항을 오늘 시청하신 분들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이제 천기누설 이제 새해도 맞이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천기누설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리고, 어쨌든 이러한 환수 효과라는 게 있고, 이 환수 효과라는 것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순소득 금액, 넷인컴이 이러한 베네핏의 주요 지표인데 RRSP가 이런 넷인컴에 영향을 준다. 그런 것만 일단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절세 효과, 뭐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어떻게 줄여주느냐, 이제 요걸 여기 있는 이제 그 숫자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대략적인 개념만 오늘 머릿속에 넣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2021년 연방 그 세율 구조인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뭐 15%, 20.5% 이렇게 쭉 해서 최고 33%인데, 요거는 이제 연방만입니다. 그러니까 주정부는 또 있어요, 세금이. 그렇기 때문에 알버타주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해서 그냥 10%만 더 내면 돼요. 근데 이제 BC주나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좀 세율이 더 주정부 세율도 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버타주는 여기다 10%만 더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15만 불 넘어가면 또 12%, 13%, 15%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주로 이제 뭐 10만 불 정도까지를 이제 저는 이제 보면 뭐 15만 불 이하면은 그냥 10%거든요. 그러니까 알버타는 10%만 더하면 되는데, 어쨌든 요건 연방이고요. 여기 보면은 또 이것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다. 또 뭐냐면은 뭐냐면은 이제 베이직 퍼스널 어마운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캐나다에 살고 계신 거주자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13,808불은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13,808불이 생기면은 세금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부부이신 경우에는 두 분이 다 이런 베이직 퍼스널 어마운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략 이걸 한 뭐 14,000불이라고 보면은 한 가구당 보통 28,000불까지, 대략 28,000불, 28,000불까지는 세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3만 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28,000불, 그러니까 14,000불, 28,000불, 요거는 좀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그 정도는 세금이 없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49,000, 98,000, 15,000, 15만 불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거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5만 불, 10만 불, 15만 불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5만 불이면은 세금이 띄고, 또 10만 불이면 또 세금이 띄고, 그 다음에 15만 불 되면 또 세금이 띄는구나. 그래서 5만, 10만, 15만 단위로 세율이 높아지는구나. 그것도 이제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숫자는 필요 없고 대략적인 것을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14,000불, 그 다음에 부부이면 28,000불이 면세다. 그 다음에
5만 불, 10만 불, 15만 불이 되면 세금이 뛴다. 이제 그것만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냐면은 본인이 이제 이런 소득 금액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면은 이제 20% 넘게 이게 세금 내야 되는데 여기서 RRSP를 넣어가지고 10만 불 아래로 내려버리면은 15%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텍스 브라켓이라고 하는데 텍스 브라켓 자체를 다운시켜 버리면은 이만큼 세금이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소득 금액이 어떤 텍스 브라켓에 걸려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5만 불, 10만 불, 15만 불을 말씀드리는 게 대충 머릿속에 그걸 넣고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텍스 브라켓을 다운시킬 수 있구나. RRSP를 넣으면 이제 그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연방이고 주정부별로 이제 알버타는 뭐 10%에서 15%, BC주는 이제 5%, 5.06%에서 20.5%, 그다음 온타리오는 5.05%에서 13.16%에서 좀 뭐 다소 복잡한데 어쨌든 뭐 평균 한 뭐 10% 정도 더 낸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주정부 세금까지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예. 그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RRSP를 넣으면은 소득이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 텍스 브라켓 자체를 다운 앞으로 내려가 가지고 세금이 준다더라.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예, 그 시청하다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바로 답변은 못 드리고 끝날 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게 설명이 계속 이제 맥이 끊기면 안 되니까 예, 지금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번에 환수 효과. 오늘의 중점 사항이 요건데 특히 오늘 잘 들으셔야 될 게 자녀분이 많으신 분. 뭐 자녀가 뭐 한 분도 괜찮고 뭐 이게 자녀가 많을수록 오늘 도움이 되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서 차일드 베네핏을 받으시는 분들은 요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또 사진 제 얼굴 때문에 또 이게 또 잘렸네요. 근데 어쨌든 그 차일드 베네핏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가구당 소득, 가구라고 하면 이제 부부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32,000불 이하면 뭐 32,000불은 굉장한 저소득층이신 거죠. 그래서 이 저소득층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6살 이하면은 이제 68,000불 정도를 1인당 아이들 기준으로 1인당 68,000불 주고 그다음에 6살부터 이제 18세 이하 17살까지 되면은 그런 이제 자녀분들이 1인당 이제 5,700불 이렇게 줘요. 무조건. 그래서 32,000불 이하일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정액으로 이제 1년에 텍스 베네핏을 주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2020년 기준이니까 이제 2021, 2022년에 조금씩 또 증가할 수 있겠죠. 베네핏이. 그거는 이제 2020년 기준인데 여기서 보면은 자, 자녀가 한 분인 가족. 이분들은 이제 32,000불까지는 무조건 다 정액으로 주는데 32,000불을 초과해서 7만 불, 그러니까 69,300 얼마인데 뭐 그냥 7만 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32,000불에서 7만 불까지 구간에서는 그 7%만큼 베네핏이 줍니다. 그러니까 7%가 줄어요. 그러니까 1달러 소득이 증가할수록 7센트 어떻게 되죠? 70센트. 70센트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달러 증가하면은 뭐 7불이 덜 받는 거죠. 그래서 소득 금액 대비 그러니까 뭐 하여튼 7%가 줄어요. 그다음에 이제 7만 불이 넘어가면은 그 구간에서는 약간 완만하게 줄어요. 그래서 3.2%가 주는데 뭐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 2명일 때 한번 볼까요? 자녀가 2명이면은 32,000불을 넘어서면은 그 베네핏이 13.5%가 줄어요. 그러니까 100불을 받으면 13불을 덜 받는 거지. 소득이 들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세 자녀 볼까요? 자녀가 3명이면은 19%가 줄어요. 19%. 그러면 뭐냐면 100불의 소득이 늘어나면 19불을 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불을 줄이면 19불을 더 받지. 그래서 19% 감액이고 이제 4명은 뭐 이건 더 높아져요. 그래서 23%가 감액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4자녀면은 내가 100불의 소득이 늘면은 23불은 덜 받는 거지. 그러니까 100불을 낮추면 23불을 더 받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그리고 소득 금액이 증가할수록 본인의 그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을 환수 효과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기 시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자녀가 많은 그리고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받는 분들은 요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여기서 설명드린 핵심 뭐냐? 자녀가 많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32,000불을 초과할수록 베네핏을 덜 받는구나.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 계산을 제가 꼼꼼하게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숫자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숫자를 뭐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뭐 계산해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감으로만 익혀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3가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3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이제 부부 기준입니다. 그래서 부부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세 이하의 자녀가 이제 2명, 자녀가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분, 남편분만, 뭐 남편이 됐건, 뭐 아내분이 됐건, 한 분만 6만 불이고, 이제 그 다음에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RRSP를 한 5천 불 정도 이미 충분한 한도가 있으셔서 5천 불을 이제 불입할 계획이시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알버타주에 산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버타주를 선택한 거는 뭐 제가 알버타에 살고 있고 또 알버타주는 이제 10%로 세율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한번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하고 배우자 그리고 연방 기준의 차일드 베네핏, 주정부의 베네핏, 그 다음에 GST 크레딧 그랬을 때 전체 효과는 얼마냐 이제 요거를 한번 보는 건데요. 시각적으로 한번 진짜 세금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득 금액이 이제 납세자 본인은 6만 불, 배우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RRSP를 이제 사용을 안 했을 때, 그냥 6만 불로 신고했을 때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마이너스는 뭐냐면 이제 내가 세금 내는 거예요. 이만큼 결론적으로 1년 6만 불 벌면 이 정도 세금은 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급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미리 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보면 요 금액은 어쨌든 CRA에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금액이죠. CRA로. 그렇게 되면은 6만 불 버시면은 최종적으로 7,399불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자까지 있을 때 배우자 공제 다 해서 그래서 결국 73,999불이 본인의 호주머니에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있기 때문에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1년간 받으실 베네핏이 7,754불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릴 때 뭐 한 명당 뭐 6,000불 주고 5,000불인데 왜 2명인데 7,700불뿐이 안 주냐? 그거는 이분이 그 6만 불이라 32,000불에서 7만 불 사이에서는 이게 감액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못 받고 감액이 돼서 7,754불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알버타 주정부에서도 베네핏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68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비록 세금은 7,399불을 내지만 차일드 베네핏으로 다시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423불은 본인의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만 불을 버셔도 사실은 세금을 안 내고 오히려 400불을 더 받아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 자녀가 없으신 분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차이가 큰 거지. 그러니까 이 캐나다에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으시는 게 이게 절세에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들어보면 이제 한국은 아이들을 안 낳잖아요. 왜냐면 뭐 아들 뭐 교육비용도 뭐 1인당 뭐 1억씩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국은 오히려 인구가 주는데 캐나다는 이렇게 지원을 막 해주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미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아이를 낳아라 이제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만큼 이제 자녀가 있으면 오히려 세금을 다
돌려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차일드 베네핏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거 이제 RRSP를 가입을 안 한 경우가 이런 거고, 만약 RRSP를 만약에 5,000불을 가입하면 이 세금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RRSP 5,000불을 가입을 해서 요번 신고에 사용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5,874불로 줄어요. 당초에 7,300불 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줄죠. 그 다음에 뭐 배우자는 뭐 변함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이게 순소득에 영향을 주니까 차일드 베네핏도 조금씩 늡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8,400불 되고, 알버타에서도 한 392불이 더 들고, 또 GST 크레딧까지 받아요. 그 100불, 107불 받아서 결국은 3,054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만 불 신고하면 세금을 전혀 내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때문에 오히려 3,000불을 더 받아요. CRA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6만 불 벌고 세금 하나 안 내고 3,000불은 더 받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의 가처분 소득은 6만 3천 불이 되는 거예요. 물론 RRSP를 5천 불을 냈기 때문에 돈이 묶이긴 하지만 자기의 그 전체를 보면은 3천 불을 더 버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RRSP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세금으로 인한 절세 효과가 이게 1,500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000불을 넣는데 1,500불이니까 한 30%, 정확히는 31%가 이제 절세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베니핏 환수 효과. 자, 베니핏이 늘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뭐 675불이 늘었고 325불 더 받았고 107불 더 받았고, 이거 다 따져보니까 베니핏에 영향을 주는 게 22%가 늘었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RRSP 5,000을 넣었더니 세금으로 2,600불을 돌려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5,000불을 넣어서 RRSP에 묶이기는 하는데 돈이, 물론 이제 적립을 하고 하면은 이제 돈이 묶이잖아요. 거기다 넣고 쓰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5,000불을 넣어도 2,600불을 내가 다시 돌려받는다니까. 그게 뭐 텍스 베네핏이 됐건 뭐 환급이 됐건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가서 내가 이걸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000불로 인한 효과가 53%라는 거죠. 그럼 내가 살아가면서 과연 53%의 세금을 낼 수 있을까? 그랬잖아요.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세액 효과가 높은 시기에 RRSP를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연 앞으로 살아가면서 53%만큼 세금을, 그 혜택을 보거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냐? 없다면은 지금 넣어야 되는 거지. 지금을 넣어서 이거를 받으셔야 되거나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RRSP의 효과가 53% 정도 되면 이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요. 다음은 이제 요번에는 그 6만 불은 6만 불인데 그 두 분이 각각 3만 불씩 각각 소득이 생겼어요. 그러고 이제 다른 상황은 똑같아. 그러면은 또 이제 세액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아까는 이제 한 분만 이제 6만 불이었고 지금은 이제 한 50%씩 이제 소득이 있으신 분,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한번 설명이 됐으니까 다 표를 한 번에 다 열어놓고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여기 보면은 각각 이제 소득이 똑같으니까 세금도 똑같이 낼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벌면은 3,300불씩 세금을 내는데 7,754불은 이제 베니핏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1,215불만큼은 이제 다 돌려받는데 RRSP를 넣으면은 3,500불만큼의 세금을 받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면은 2,300불만큼 세액 효과가 있다.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세금 절세 효과는 25%고 환수 효과 22%에서 최종적으로 2,300불 돌려받아서 47%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아까보다는 좀 줄었잖아요. 이게 효과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주는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렇게 3만 불씩 나눠서 신고를 하면은 아까 6만 불 한 번에 신고한 것보다는 세금 자체가 둘 다 세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RRSP를 안 넣는 경우에도 세금 자체 절대적인 세금 수준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떨어져 있는 것과 비교하다 보니까 아까보다는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53%가 아니라 47%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소득을 구분해서 신고하면 세금 자체가 줄어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야? 아까 소득의 평준화. 소득을 일단 평준화 시키면 세금이 주니까 이미 한번 세금이 줄었기 때문에 RRSP를 넣었을 때 그 효과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약간 세액 효과는 줄지만 어쨌든 47%라는 높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7%만큼 이제 세금을 뭐 줄일 수도 있고 환수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내가 5,000불을 넣으면 2,300불은 이제 돌려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치 이제 사례 분석을 끝내려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3만 불 정도의 소득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는 없고, 그래서 다른 상황은 동일한데 소득이 3만 불인 경우, 요 때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3만 불인 경우에는 세금을 686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 배우자 공제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 아마 다른 세액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마 저거 같아요. 클라이밋 그 알버타주 같은 경우는 클라이밋 액션 인센티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면은 오히려 돈을 받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3만 불을 내면은 세금 신고만 하면 680불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세금 신고를 안 하면 불리한 거지. 그러니까 그 클라이밋 액션 인센티브까지 해서 오히려 돈을 받는다고, 신고를 하면 세금을.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그 원천징수로 세금을 냈으면 다 환급 받고, 그러고도 더 받아서 686불을 더 세금을 받는다고. 거기다가 또 이제 3만 불 이하니까 뭐예요? 베니핏을 맥시멈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 11,000불, 또 알버타 주정부 베니핏, 또 GST 크레딧, 이것도 이제 다 받으니까 결국은 한 15,700불 받는 거죠. 그럼 뭐냐면 소득은 3만 불인데 베니핏은 또 15,000불을 더 받아요. 그러면 이게 가처분 소득만 보면 이게 45,000불이라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 자녀가 없는 거의 6만 불인 사람은 한 뭐 15,000불 세금 낸다고 치면은 45,0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6만 불이나 3만 불이나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처분 소득은 똑같아진다고. 왜냐면은 3만 불인데 15,000불을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고만 하면 그 호주머니에 45,000불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세금 신고해야지. 자녀 때문에 이렇게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15,000불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역시 RRSP 가입을 했어. 그래서 RRSP를 넣으면 얼만큼 또 절약을 하는지 뭐 그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RRSP를 하면은 세금은 이제 더 돌려받는 거죠. 더 돌려받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거의 비슷하죠. 여기는 뭐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차이 효과를 보면은 세율 효과는 15%. 아까는 뭐 30몇 프로인데 이건 15%.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베네핏은 원래가 세금이 소득 구간이 낮기 때문에 이 RRSP를 넣든 안 넣든 그 차일드 베네핏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그 구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RRSP가 영향을 못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3% 요것뿐이 안 준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5,000불을 넣어봤자 차액으로 자기가 더 버는 거는 900불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18%인데 이 경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절대적인 그 세율 수준하고 베니핏에 미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5,000불을 사용을 하면은
5,000불은 괜히 묶이기만 하고 그로 인한 그 세액 효과는 900불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거지로 괜히 RRSP를 넣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세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냥 그러니까 적립하는 건 자유예요. 적립은 자기가 한도가 있으면 적립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사용이에요, 사용. 그러니까 적립과 사용은 또 틀립니다. 이것도 잘 아셔야 되는데 적립이라는 것은 만약에 자기가 투자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한도만 있으면 적립하는 거는 뭐 자유인데 그 적립된 금액을 세금 신고 시에 사용하는 거 그건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용을 하면 손해는 아니지만 그렇게 큰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율이 낮은 구간에 있으신 분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으니까 이 RRSP를 사용하실 필요는 이제 없다. 제 생각에는. 물론 뭐 나중에 근데 이제 이분이 더 뭐 잡이 더 좋아지고 또 계속 뭐 이런 분들 대부분 이제 보통 처음에 이민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새롭게 잡게 되고 또 비즈니스를 해서 소득이 높아지고 그러면 언젠가 이제 그런 소득이 높아지는 어느 때가 올 거지 않습니까? 뭐 별의 순간을 잡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나도 그런 별의 순간을 잡아서 소득이 굉장히 뭐 높을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적립액을 잘 쌓아놨다가 그때 그 소득이 높아지는 그 순간에 이 세율을 적용해서 절세를 나중에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사용하기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이런 RRSP를 미리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RRSP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갖고 계신 분하고 이런 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소득 구간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차일드 베네핏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선택을 해서 RRSP를 사용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립은 마음대로 되는데 사용을 세금 신고 시에 적립을 했다고 다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립을 하면은 사용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용을 안 한 거는 그 다음 연도를 계속 2월이 되거든요. 2월 되면은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그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용을 하는 것은 자기가 잘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해야 이런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올해 RRSP 얼마나 적립해야 되냐고 했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요가 이제 정확한 표현이죠. 적립은 적립이고 사용은 사용이니까 사용을 해야 세액에다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사례를 들었고 그러면 나는 나 그 납세자 본인 나는 그러면 얼마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례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까 개념은 이해했는데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얼마 하는 게 맞냐 이제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가 더 있다 근데 그래서 요거 요약입니다. 요약. 이미 설명을 다 해버렸는데 그래서 사례 1, 2, 3를 보면은 소득이 높을수록 그 세금 절세 효과라든지 환수 효과의 증가로 인해서 세율이 소득이 높을수록 이런 세율 효과, 환수 효과로 해서 5,000불을 했을 때 뭐 53%, 사례 2인 경우에는 47% 이렇게 효과가 크고 소득이 낮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종 그 시사하는 바는 뭐냐? RRSP 사용할 때 세금의 절세 효과와 그 다음에 베네핏의 환수 효과를 모두 고려해서 결정해라. 그거를 말씀드립니다.